근데 왜 다우 지수를 많이 쓰냐?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오래돼 와서 시계열 정보가 중요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좀 이따 그거는, 외국의 주가 지수를 설명할 때 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 체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지수를 다우식으로 산출했어요. 그러니까 다우식은 주가 지수를 산출하기가 좀 쉬워요. 그냥 수량은 시가총액 주가에다가 수량을 곱해서 시가총액을 구해야 되는데, 다우식은 그거 없이 그냥 주가만 가지고 다 더해서 종목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때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다우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83년 1월 4일까지는 다우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83년 1월 4일까지. 그러다가 다우식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부터는 시가총액식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해서 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해서 이제 발표되고 있는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고요. 그렇다고 해서 83년 1월 4일부터 썼다고 해서 왜 83년 1월 4일부터 해서 1월 1일부터 안 쓰고, 이때도 1월 1일, 2일, 3일, 3일간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4일이 첫날이어서 1월 4일부터 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를 여기를 100으로 놓고 해서 그 다음부터 산출되는 건 아니에요. 80년 1월 4일을 100으로 놓았습니다. 왜냐면은 83년에 83년부터 시가총액식으로 쓴다고 해도 기준 시점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정비 작업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다 이제 83년 1월 4일부터는 바로 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한 주가지수를 바로 발표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제 83년 1월 4일부터 시가총액식 주가지수인 코스피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종합주가지수가 2200이다 라고 하면은 주가지수의 지금 현재 수준이 80년 1월 4일에 비해서 평균 22배 정도 돼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200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종합주가지수예요. 종합주가지수인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그냥 코스피 이렇게 얘기하죠. 코스피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시가총액식으로 산출을 하는 건데 이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면서 산출하는 종목은 전체 종목이에요. 시장 전체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코스피가 한 800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요. 그 800개를 대상으로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한 것이 바로 종합주가지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 시세표를 설명하면서 이제 코스피 200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바로 200개 종목만 가지고 코스피와 똑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파생 상품을 처음 도입한 게 이제 1996년이에요. 1996년. 그래서 이때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은
선물하고 옵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주가지수 선물을 처음 도입했는데 선물 거래를 하려면 무슨 가격이 있어야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선물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그 원유 가격을 가지고 그 선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주가지수 선물을 도입할 때는 주가지수 선물이면 주가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코스피 200 가지고 하자. 코스피 가지고 하자. 그럼 그건 너무 많잖냐. 800개 종목을 다 평균하는 걸. 그래서 그리고 또 800개 종목에 있다고 해도 어떤 회사 800개 종목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좋은 기업을 1위라고 하고 1순위로 하고 또 2, 3, 4 쭉 가서 800번째가 제일 좀 부실한 기업이다. 이러면은 800번째 기업이나 뭐 700번째에서 800번째 사이 기업들은 자꾸 없어져요. 파산하거나 또 상장 폐지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전체를 다 놓고 하는 것이 안정적이지가 않잖냐. 그래서 200개, 상위 200개만 가지고 하자 한 것이 바로 코스피 200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입한 주가지수 코스피 200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자.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이 그때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려면 무슨 가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가격으로 바로 코스피 200을 쓴 겁니다. 그래서 200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시가총액식 주가지수죠. 그런데 이 200개 종목의 시장 가치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의 한 70%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200은 이들 200개 종목의 1990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산출했어요. 코스피 200은. 그러니까 이때의 100을 놓고 산출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200이 300이다. 360이다. 라고 하면은 90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3.6배 정도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가지수 선물 말고 파생상품 옵션이 있다고 그랬죠. 주가지수 옵션 거래가 또 그 이듬해에 도입이 됐는데 요것도 코스피 200을 가격 지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옵션, 주가지수 선물 이런 것들은 다 코스피 200을 가지고 산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코스피는 지금 굉장히 2000 막 이렇게 나가는데 큰 1980년에 비해서 80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코스피 200은 그렇게 안 돼요. 몇백 이렇게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1990년의 주가가 좀 높았습니다. 90년 1월 3일에 비해서. 90년 1월 3일의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주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거는 주가 지수가 낮고 1980년을 기준으로 한 건 주가 수준이 아주 높잖아요. 물론 이제 10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기준일이 주가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주가 지수가 지금도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10배로 기준을 뻥튀기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도 낮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에서는
그 미국인데 그러면은 그런 데서 특정한 날짜를 딱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100으로 하지를 않고 일정한 기간. 그래서 뭐 1980년부터 82년까지, 85년까지 그때를 쭉 평균을 해서 그 평균을 기준으로 다음에 주가 지수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게 좀 더 그 합리적이죠. 왜냐면은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특정한 날짜에 어떤 사건이 그 발생을 해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못 되죠. 뭐 아무튼 코스피 200은 그렇게 그 산출이 된 거예요. 자, 코스닥 지수는 1900 아까 얘기했던 건데 1996년 7월 1일 기준 100으로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1996년도 굉장히 높았어요. 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1996년을 놓고 기준으로 100으로 하고 또 코스닥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코스닥에서 그 성장을 해서 좋은 기업으로 안정된 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은 이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지 않고 코스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코스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코스닥은 좀 더 쭈그러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코스닥은 종목은 많지만 그 시가총액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996년을 기준 100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해요.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 100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주가가 뭐 150, 뭐 200, 코스닥처럼, 코스피처럼 막 2000 이렇게 되면 이제 2000에서 뭐 2000, 50이 됐다, 뭐 2100이 됐다, 이러면 이제 좀 그 움직이는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주가가 떨어져서 나중에 6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 뭐 40,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40에서 올라봐야 41, 떨어지면은 그 38, 뭐 이러니까 40에서 38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40에서 41 올라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곱하기 열을 다 했어요. 10을. 그러니까 기준을 100으로 했던 거를 기준 지수를 1000으로 바꿨어요. 10배를. 그러니까 이제 이 60이었던 것도 600, 지금 40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 현재 이제 코스닥 지수가 뭐 한 600 정도 되는데 600일 해봐야 그러니까 사실 1000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0%가 기준 시점에 비해서 하락한 거죠. 그런데 이제 주가 지수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로 돼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속적으로 어제에 비해서 얼마 올랐고 어제에 비해서 얼마 떨어졌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60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600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변별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10배를 높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도 2020년 현재 한 6, 700 정도 돼요. 이 코스닥 지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96년 7월 1일 주가에 비해서 평균 30, 40% 하락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스피고요.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런 그 주가 지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한경 다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경은 이제 한국경제신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증권거래소에서 1983년까지는 잠깐만요. 1983년 1월 4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82년까지 썼네요. 그렇죠? 다우 지수를. 그리고 83년 1월 4일부터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83년까지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84년 1월 4일부터 우리가 시가총액 산출했으니까 그게 1982년까지 산출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982년까지 다우식 주가 지수를 산출해 오다가 산출해서 발표하다가 1983년부터 시가총액식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다우식은 버려. 버리질 않죠. 왜냐면은 그 과거 시계열 그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우식으로 산출하던 거를 그 한국경제신문이 이어받아서 그 주가 지수를 계속 산출을 해요. 그것을 그 한경 다우 지수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그 이어받아서 산출하고 있다 해서 그래서 한경 다우 지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주가 지수는 시장 전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식 그 종목은 어업, 광업부터 시작해서 또 제조업도 있고 차량 운송업도 있고 제조업 안에서도 뭐 화학 제품 제조업이 있고 또 섬유 의복 제조업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을 이질적인 산업을 다 합쳐서 하나로 평가하는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나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그게 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요. 나눠서 산업별로. 그래서 그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 그래서 이제 산업별 주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 가지 주식 전체의 동향을 나타냈지만 산업별 주가 지수는 특정 산업의 동향을 단면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그러면 산업은 어떤 산업으로 나누냐? 그러니까 한국 산업표준분류의 중분류 및 소분류에 따른 주가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산업별 주가 지수를 가지고 그 이론적인 그 산업 분석도 하고 또 실무적으로 그 분석을 할 때도 역시 그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별 주가 지수를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주 삼성전자 같이 큰 기업도 있고 그 조그만 기업도 있는데 이걸 다 섞어서 하나로 발표하다 하는 것이 그 시장 전체적인 동향을 나타내는 데는 괜찮겠지만 역시 그 개별 단위로 들어가서 분석할 때는 개별 기업이 속한 그 규모 이런 것을 규모와 산업 이런 거를 중요한 지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별 주가 지수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그 파악을 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규모가 중요하지. 그래서 시가총액 규모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대체대조표의 자본금이 크냐 작냐 이런 걸로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바꿔서 시가총액 100위까지는 대형주, 300위까지는 중형주, 나머지는 소형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는 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선진국들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주가 지수로 대표적인 게 다우존스 산업평균이에요. 그래서 다우존스 DJIA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1884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인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시장 전반적인 그 가격 변동을 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1884년이면은 우리나라는 언젠가 이모군란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그 산업이 얼마나 일찍 시작을 했는지 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계산을 할 때 1884년에 뭐 계산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30개 종목만 가지고 하자. 30개 종목은 계산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낸 것이 그 뉴욕거래소의 증권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그 안정적인 그 공업주, 제조업을 중심으로 30개를 가지고 산출을 하자. 그래서 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는 항상 그 옆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30 이렇게 나와요. 그 30이라는 게 바로 그 30개 표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기가 없고 그러니까 뭐 전산 시스템이 없으니까 수작업으로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래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시가 총액 발행 주기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격만 가지고 보자 해가지고 단순 평균 방식으로 산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우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미국이 전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당연히도. 그렇지만 이 오래된 지표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통이 오래돼서 세계적으로 실무계에서는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논문을 쓰거나 또 뭐 그런 이론적인 연구를 할 때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안 쓰고 그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미국의 주가 지수로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S&P 500이에요. S&P라는 것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그 신용평가 회사가 있죠. 우리가 신용평가 회사로 유명한 게 S&P가 있고 그 다음에 무디스 또 하나가 이제 피치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S&P, 무디스, 피치 이래서 3대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하는데 S&P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 중에서 500개를 가지고 500개를 종목을 해서 그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벌써 이제 S&P 500 이렇게 뒤에 500이라고 붙었으니까 500개 종목 가지고 산출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수는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는데 여기서 보듯이 아까 우리가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특정한 날에 그 가격 변동이 급등 급락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계속 쓸 시장 지수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래가지고 그걸 뭐 10배를 하고 뭐 자꾸 그러지만 그러지 말고 여기서처럼 1941년부터 42년까지의 주가를 평균을 내서 그걸 여기는 이제 10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있어요. 나스닥은 미국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장외시장을 그 거래소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스닥의 주가 지수를 나스닥 지수라고 하는데 나스닥 지수는 1971년 2월 5일
지수 100으로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우 지수와 아까 얘기했던 다우 조수하고 S&P 500과 더불어서 그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로 꼽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이게 미국의 3대 주가 지수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주가 지수를 발표하면은 다우 지수를 발표하죠. 미국의 증시 동향을 얘기할 때.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발표할 때는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까지 발표를 해요. 뉴욕 증권거래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종합 주가 지수, 우리나라의 오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 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시가총액씩 산출하는 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대표인 것처럼 꼭 뉴욕 증권거래소 지수가 대표일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대표 지수는 다우 지수예요. 그리고 S&P, 나스닥 지수까지 뉴욕 증권거래소 지수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이것은 또 1965년 12월 31일 기준 시점으로 해가지고 50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도 금융 선진국입니다. 우리에 비하면은 주가 지수, 주식 시장을 도입한 것도 훨씬 앞섰고, 한때는 일본 동경증권거래소가 잠깐이지만 뉴욕 증권거래소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큰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도 초기에는 동경증권거래소의 주가 변동을 다우식으로 산출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금융선진국의 증권시장은 오래됐다 보니까 역사가 길다 보니까 초기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작업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도입된 지수는 다 다우식입니다. 단순 평균 방식. 그래서 나중에 발표를 일본도 이렇게 다우식으로 하다가 시가총액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우식으로 하다가 우리나라처럼 시가총액식으로. 우리나라처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한 거죠. 여기가 일본이 이제 먼저 다우식으로 하다가 시가총액식으로 바꿔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다우식 지수를 한국경제신문이 넘겨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우식 지수를 여기서는 어디가 받았냐면은 일본경제신문사라고 써. 일본,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 한 것처럼 한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일경이라고 그래요. 일경을 일본말로 니케이라고 그래요. 니케이. 그래서 니케이 지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몇 개 가지고 하냐? 225개 가지고 해요. 그래서 니케이 225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식 지수로 안 쓰고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바꿨는데, 그거를 전에 쓰던 다우식을 일본경제신문이 니케이 225라고 발표를 하는데, 일본은 이게 대표 지수예요. 니케이 225. 우리나라는 이제 시가총액식으로 한 코스피가 대표 지수가 됐지만, 그리고 다우식을 산출한 거는 한경에서 넘겨받아서 한경 다우 지수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대표 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시가총액식으로 발표하던 그건 뭐냐? 그게 토픽스예요. 토픽스. 종전에 다우식으로 산출하던
지수 방식을 시가총액식으로 바꿔서 산출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토픽스가 됩니다. 토픽스. 그래서 일본의 증시를 설명할 때는 니케이 225 얘기를 제일 많이 쓰지만 그것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는 토픽스도 함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늦죠. 중국은 1990년 12월에 이제 상해 증권거래소를 개장을 했어요. 그때 처음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56년인가 뭐 1950년대에 저기를 했는데 여기는 1990년에. 그래서 그때를 배후로 하고 이 당시에는 뭐 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여기는 다우시가 쓰지 않고 처음부터 시가총액식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샹하이 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해 증권시장은 마치 이제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천, 선전이라고 그러죠. 중국말로는 선전은 그 다음 해에 개설이 됐는데 주로 IT 기업과 이제 신생 기업들이 심천 시장에, 그러니까 선전 시장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심천 종합주가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권으로 홍콩이 있죠. 홍콩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1990년대까지. 그러다가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영토 일부로 있다 보니까 금융선진국의 그런 면모를 일찍 갖췄죠. 그래서 홍콩의 항생은행이라고 있는데 홍콩 항생은행의 자회사가 지수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라고 합니다. 홍콩 항생지수. 그래서 1964년을 천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33개 종목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에는 Financial Times가 발표하는 스택 익스체인지, 그래서 FTSE, 그러니까 이게 Financial Times의 자회사가 발표하는 주가 지수인데 그게 FTSE 100이고요. 독일은 닥스 30, 그리고 프랑스는 CAC 40, 싱가포르에는 이게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 인덱스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지수 이런 것들이 그 외에 국가들의 주가 지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특정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FTSE가 발표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TSE에 얘기한 FTSE 100이라는 게 있고 또 FTSE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국의 이제 유력한 신문사인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런던 증권거래소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FTSE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전 세계의 주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로 구별을 해서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는 옛날 신흥국으로 있었다가 이제 현재는 이제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계 투자자들이 이 FTSE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럽
유럽계 투자자들이 좀 마음만 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FTSE에서 본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에 그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MSCI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이용을 하는 투자에 이용하는 그 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선진국 지수에는 있지 않고. 자, 여기까지 해서 주가 지수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수는 그 증권시장 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표다. 여러 가지 그 시장 지표가 있지만 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주가 지수는 그 기준 시점의 주가 수준에 비해서 비교 시점의 주가 수준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 시점의 평균 주가 분의 비교 시점의 평균 주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곱하기 100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나라는 뭐 그 1000으로 할 수도 있고 50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절대적인 그 공식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으로 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100도 아니네요. 그죠? 1000이죠. 그거는. 그 100으로 했던 걸 1000으로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주가 지수를 산출할 때 중요한 거는 그 몇 개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전체를 할 거냐, 일부만 할 거냐,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평균 산출 방식을 다우식으로 할 거냐, 시가총액식으로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주가 지수들은 기준 시점 표본 크기 평균 방식이 다르지만 대개 그 당시에 얼마를 기준으로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로 어제에 비해서 또는 그 지난주에 비해서 뭐 어떻게 됐느냐 해서 변동률을 중요하게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설명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소개할 내용은 기본적 분석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도 이제 몇 주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기본적 분석이 뭐냐는 거하고, 기본적 분석은 그 내용이 경제 분석, 이제 미리 간단하게 설명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 순서로 접근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 분석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의 내용은 경기 변동과 주식 장세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장세가 선행 지표라고 했죠. 그 관계를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변수, 특히 이제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강의는, 본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문제 중심 강의에서 뵙겠습니다.